지하에 저기 있어요. 공간이 좀 넓어서 우리 스크린 골프나 노래방을 놓을까? 왜냐면 나만 잘하고 스크린 골프 하지 말란 법이 없고 노래방 너무 하지 좋죠. 스크린 그거 난리 나겠다 지금. 그리고 이 식당은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제가 요리 좀 배워서 직접 원장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저기 뭐지 우리 새우하고 뭐 하는 게 무슨 요리예요? 감바스 같은 거 내가 뭐 안 어렵더라고. 왜냐면 좋은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와인 냉장고 딱 사다가 아무한테 술 먹지 말란 법이지 한 반 잔만 먹으면 되지. 와인은 먼저 30% 술 드신다. 네, 그러니까 안 먹은 사람은 안 주고 왜냐면 사람 취향이 되니까. 그렇지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암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듯이 하면서 이제 즐기면서 파티를 이제 그 파티.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병원에 사니까 큰 돈도 안 들고 그렇죠. 그때 얘기하신 조그만 이제 식탁에 뭐 저희 그거 씹는 거. 인덕션 있잖아요. 예. 거기다 하면 가만히 딱 되게 있어 딱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저 샤브샤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아니면은 요리 하나 배워서 조그만 거 뭐 좋은 그 암에 좋은 거 치즈도 뭐 좋은 거 해서 딱 주고서 이제 한 시간 점심 먹으면서 하면 뭐 좋지 않을까. 또 하나가 제가 또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환자분들이 그때 아마 추석 때 송편 만들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만든 거를 원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좀 약간 만드는 거에 참여를 하면 또 드실 수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뭐 하루에 하나 정도의 메뉴를 좀 약간 참관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암 환자 중에 요리가도 있고 암 환자 중에 그것도 있단 말이야. 얘 되게 시끄러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가만 생각이 내가 이제 아는 분이 그날도 오셨어요. 6월 25일 날도 이 고르다라고 유명한 성악가예요. 백석대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날치 밴드 후배들이 있어. 저 옆에 앉았어요. 고르다. 네, 이날치 밴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내가 워낙 또 친하니까 우리 암 환자들 위해서 내가 한번 구민회관 빌려서 그냥 1시간은 그래도 너무 심심하니까 얘기 나누고 암에 대해서 최신 지견이라든지 재밌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보여주는 것이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가가야지 암 환자 또는 그 암 환자 중에 또 재주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암 환자들이 기다치게 그래야죠. 구경하는 거지. 재능 기부도 하고. 네. 그래야 이 상승되면서 커뮤니티가 진짜 커뮤니티인 거지. 그냥 이익을 위한 커뮤니티는 제가 또 이제 막 들어보면 좋은 글도 있지만 낚시글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해줄 수 있고 피해를 해주면서 근거 중심의 그런 걸 하되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암이 좀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한번 이겨보자. 발 부러졌다 끝나는 건가? 뭐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긴 해요. 지금 포레스트 병원이라고 해서 공연장이 있다고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포레스트 병원? 포레스트 병원, 포레스트 암병원인데 거긴 아예 공연장에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병원 안에 내부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공연장이 환자가 자기 공연할 수 있는? 아니 환자가 공연하는 건 아니고 공연을 공연장, 보여주는 뭐 약간 뭐 음악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게 병원 내부 안에 있다고. 이벤트식으로 식당 그렇죠. 정도든지 뭐 그렇게 하고 안 되면은 이제 지역사회를 빌리는 거지. 뭐 지역사회 내가 못한 건 없으니까. 그럼 지역사회 이제 그래도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200만 원씩 기부해요. 여태까지 내가 한 1억은 좀 안 됐다. 앞으로 좀 지나면 이제 2억 되니까 이제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빌미가 아니라 딴 건 안 바라겠는데 좀 우리 암 환자들 좀 이렇게 하는데 좀 협조 좀 해달라. 더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다 그 주민들인데. 그렇지. 저는 약간 식품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식약처에서 작년 11월 30일날 보도된 이제 고령자용 플러스 이제 암 환자용 식품이 이제 식품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볶음김치를 보면 뒤에 무슨 뭐 즉석조리식품이라든지 뭐 즉석 섭취식품이라는 이렇게 종목이 있을 거예요. 유형에 보면 김치 살균 제품. 네, 그 밑에 보면 즉석 섭취식품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어디냐면요. 식품 유형의 김치. 김치 말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그거는 저 용기에 보시면 이게 즉석 섭취식품인지 즉석 조리식품인지 이제 유형에 그렇게 나와요. 당뇨 환자용 식단용 식품. 네, 그렇게 있죠. 그렇게처럼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뇨 환자용 식단용 식품. 당뇨식이에요.
이거 식품 규격에 당뇨식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딱 당뇨식이라고 해서 당뇨식이 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암 환자한테 먹어야 될 영양분을 규격을 맞춰놓은 그 영양 그대로 출시가 돼야지 이게 이제 맞는 거여서 저희 제품들은 다 암 환자 혹은 그 당뇨 환자의 특수식품으로 이게 분류가 돼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뭐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제 일반 식사로는 편협되잖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은 식사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탄수화물만 많은 식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딱 고지된 식품은 탄단지가 딱 균형 잡힌 영양소고 특히 이제 당뇨 환자식 같은 경우는 당을 조금 낮추고 당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이섬유를 높인다든지 그런 규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식약처에서 정한 거고 그 규격을 봤을 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확대를 하면 여기 데이터가 있네. 네 이렇게 지금 현행 이거는 이게 지금 계정 암 환자용 이게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 있고요. 특수 식품이 있어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은 이제 음료나 뭐 이런 계통이고요. 이제 특수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식단형 식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두유나 이런 거 그린비아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조제해서 넣는 거를 이게 영양조제식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이제 신설된 거예요. 작년에는 지금 당뇨 환자용이랑 신장질환 환자용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추가로 이제 암 환자용 식단형 식품이 이제 올해 3분기 정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작년 11월 31일에 고지가 되는 거예요. 암 환자용 식단 같은 경우에는 영양 조제 식품이 요게 다 충족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암 환자용 식단형 식품 같은 경우에 요게 충족이 돼야 돼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지방 유래 열량이 우리나라에서 영양 권장량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한 6대 2대 2로 먹어라라 권장하는데 요건 조금 다르죠. 이유가 뭐냐면 이 열량에 대한 그 요리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에 넣은 거예요. 그냥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이제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레퍼런스대로 해서 이제 지방을 먹되 포화지방이 7% 이하예요. 35%까지인데 7% 이하라는 거는 양질의 지방인 약간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라라는 것이 이제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이고 그 단백질 유량이 18%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한 끼 나트륨 함량이 1350mg 이하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김치 볶음김치 있죠. 거기 한번 나트륨을 확인해 보시면 거의 한 끼 엄청 높을 거예요. 540mg. 예, 조그만 거에 그렇게 많이 김치 엄청 들어있죠. 높죠. 그거 하나만 540이지 이제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나트륨 함량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 나트륨 때문에 한식이 거의 나트륨이 너무 많고 김치가 또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식사 밥이랑 그 반찬에 이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김치 함량을 조금 50g 지금 이거 드신 건 80g이고요. 50g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요 나트륨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대기업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라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 결정해도 되게 느린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수정 바로바로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희 지금 다 이거 제품 맞출 수 있는 영양 성분 맞출 수 있는 인력은 다 있고, 만약 원하시는 그 뭐 제품에 영양이 필요하다면 저희 제품에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양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에 맞춘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품들이고, 제 아이템 제가 한번 설명 안 드렸잖아요. 설명 잠깐 제가 한번 살짝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한 10몇 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나왔고, 지금 당뇨 환자용 식단용 식품으로는 밥은 다 저희는 당뇨 환자식에 규격돼서 맞춰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 출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법인 설립해서 식단 임상 연구 시작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연구했던 식단을 실제 그 영양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려고 저희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토타입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고도화는 투자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거의 한 1억 정도가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단을 연구를 했던 거를 저희가 기술특허 3개의 등록까지 완료가 됐고, 그리고 그 1급 학술지 논문 게재 각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랑 같이 제가 1.5에서 등록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암 환자 식품 하면 원래 과대 광고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 30일 마침 암 환자 식품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 암환자식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2018년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걸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알게 된 게 지중해 식단이에요. 근데 이 지중해 식단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메뉴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근데 이게 좋다고는 이미 몇천 수십만 건의 연구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게 한국으로 변형해서 좀 한식에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걸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2월에 공장 계약해서 작년 1월부터 이제 공장 돌리기 시작했고 한 10개월 정도가 바로 이게 공장이 된다고 해서 시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장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공장 등록을 받아야 되고 뭐 햇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제품 하나 출시될 때마다 거의 한 몇천만 원씩 걸려서 이제 나와요. 왜냐면 분석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자가 품질 검사나 뭐 이런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미리 알아봤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통해서 작년 이제 말에부터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작년에 출시된 거를 조금 약간 그거를 좀 뭉쳐서 암환자 식품으로 같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딱 가실 때 한번 제가 둘러볼 수 있도록 네.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암식단 책 만든 거를 그대로 디자인이 나와서 이 패키지에 들어가요. 암식단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고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하루에 한 번 먹어라, 하루에 한 번 간편식을 먹어라, 그 일주일에 5번만 먹어라. 그래서 2주치 해가지고 10개가 이제 착착착착 해서 들어가요. 딱 뜯으면은 저희는 다른 데 지금 시도하는 거는 냉동 냉장 제품인데 저희는 그냥 건조식으로 딱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딱 뜯어서 김치 뭐 죽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건조식품으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던 게 유전자 키트인데 요게 지금 9만 원 정도에 판매 99,000원 이 정도에 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유전자 키트 해가지고 좀 이거는 지금 그냥 예시고요. 그래서 정밀 영양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내가 그쪽에 연결해 줄까? 뭐 가는 네. 건가? 네. 네. 왜냐면 갈 일이 있어요.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이 부분은 아직 사업화된 건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예시. 제가 거기가 갖고 우리나라에서 탑이에요. 연결해 줄 거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몇 개 그냥 그 요소들이 안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그게 국가가 많이 하니까 네. 논문을 한 200개 썼어요. SCI 그 대표가 아까 그 친구가 음. 고대에 나와서 연대 의대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뜻한 바 있어서 나와서 했는데 뜻한 바 했더니 막 힘든가 봐 사업하니까 지금 코스닥 코넥스에 있어. 이쪽 코스닥 가려고 네. 하는데 그럼 좀 더 풀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사업하신 분이 아니라 닥터셨군요. 닥터는 아니고 저기 PhD. 근데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일단은 이게 특수식품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유키오 많이 해 병원에서. 네, 막 이런 거 먹잖아요. 네. 근데 일단 암 환자들도 이제 보시면 원장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젊어졌어요. 네. 저 또래도 되게 많고요. 점점 지금 더 젊어지고 있는데 이 환자들은 삼킴도 문제가 없고 치아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로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충을 혈액으로 혈관으로 넣는 거 아니면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막 토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좀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원래 했었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식품이 다 그 규격에 맞춰서 한 개 먹어도 반찬 밥 안 먹어도 되게끔 하는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모든 게 동계건조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건조식품 했기 때문에 실온 방부제 없이 실온 장기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수분을 빼가지고 이동 또한 가벼워서 이동 또한 간편한 특징 가지고 있고 저희 제품들은 다 물 버가지고 먹는 뭐 뜨거운 물 버든지 차가운 물 버서 바로 보건되는 그런 특징을 활용하고 있고 요걸 지금 저희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선정이 돼서 중기청에서 여기 이제 이게 1억 4천짜리가 들어왔고 한 120kg 정도가 들어가요. 이 지금 동계건조 가공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공보다 약 97% 유지할 수 있고 영양 보존율을 그리고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여기는 28년까지 적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없더라고요 이 과제. 근데 여기 미국 동계건조기 기계 회사에서
앞에 그 화면 다운거 그냥 일단 넣은 거고요. 잘만 보관하면 이렇게 보관 기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오토클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멸균기하고 여기 동결건축하고 이게 두 가지 기법으로 해서 실온 제품을 주력을 하고 있어요. 냉장 냉동은 전혀 남을 수가 없는 구조라서 모든 걸 다 실온 제품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건강 증진 솔루션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중해 식단이 뭐 암, 경도 치매, 뭐 노인성, 당뇨, 뭐 비만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제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유효성이 있는 식단이라고 보고가 됐고, 이걸 한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만든 게 저희 식단의 기반이고요. 그래서 소고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지중해 식단에 권하는 그 제품들이고, 예를 들어서 지중해 식단은 탄수화물을 약간 그 복합 탄수화물로 먹어라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통밀 파스타 막 이러는데, 근데 저희는 그거를 현미밥으로. 근데 저희 지금 오늘 드셨던 게 쌀밥이지만 저희가 미간가루를 첨가해서 현미밥 효과를 줬어요. 왜냐면 현미밥은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같은 현미와 같은 효과를 이제 미간가루를 첨부를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쉽게 먹을 수 있게 현미가 또 꺼끌꺼끌하다 하니, 그래서 지중해 식단하고 한국 영양권장량은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6대2대 2로 먹으라 권장을 해요. 탄단지를. 근데 지중해 식단은 약간 4대3대3. 탄수화물을 낮추고 단백질을 높인 식단이고 양질의 지방을 높인 식단이에요. 여기서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탄수화물 낮추고 단백질을 높인 식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랑 좀 약간 권장이 다르긴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식약처에서 고지한 그 영양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지중해 식단이 그리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결국에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셀리쿡 영양진단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까지는 제작이 됐지만 지금 너무 이게 선택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지금 이거는 고도화 시키면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대표님, 여기 지금 오넷 대표님 통해서 이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사진 인식해서 글씨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고요. 여기 지금 영양진단 프로그램, 여기 보면 지금 이건 저희가 지금 판매는 아니고요.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소개 정도만 시키는 거고요. 이걸 좀 데이터 수집하려고 이렇게 전체 동의, 그래서 데이터 이거 수집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고요.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기본 정보를 넣게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가 좀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 근데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눌러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것만. 체중을 안 밝히시려고 아니요. 나오나요? 제중 나오나요? 아니 그냥 대충 하는 거. 저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담할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할 때마다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거가. 그게 저런 거는 좋기 맨날 때문에. 재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분 섭취량 치수 섭취량. 이거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수분을 제가 보니까 영양 상담하면서 저도 막 환자를 많이 2,000명 정도를 해봤는데 물을 안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컵도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암 환자들 중에서. 그래서 저 이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냥 넣은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기본 정보 빼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암이면 어떤 암인지, 뭐 수술 후 일주일 이내인지, 뭐 이거 식사가 좀 저장사식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 지금 이거는 좀 약간 항암 치료 중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NQ라고 해서 영양 평가인데요. 요거는 지금 다 타당도 다 논문화 완료된 거고요. 이제 PGSG는 아마 병원에서 암 환자의 영양 상태 지표로 사용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넣었고, 이건 기본적으로 넣었고, 이제 사상 체질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KS15라고 해서 사상 체질 설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타당도가 입증됐고 논문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 거 있고, 우울 척도도 사실 제가 이거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울 척도도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조금 많으면 약간 기분 좋아지는 음식의 종류를 권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 다 선택을 하는 거가 이제 진단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게 나오고, 이것도 다 점수화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위험한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영양 식생활 개선법 또 이제 이것도 이게 다 제가 한 거 아니고 이제 논문화 되어 있는 거를 푼 거는 제가 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 평가 상태 결과 그래서 식사요법에 대한 거 잠깐 이렇게 나오고 식사요법 어떻게 뭐 어떤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설명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거는 지금 SCR급 논문 기준에서 상위 퍼센트 있는 거 통계 분석해서 넣은 거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 다 따로 해놨어요. 뭐 K 뭐 시금치 어떻게 먹어라라는 까지 넣었거든요. 뭐 K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4-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리법까지 같이 넣어서 영양사가 영양 상담하기 전에 인쇄하게 해서 환자하고 상담하고 바로 줄 수 있게끔. 영양사가 영양 상담 할 수 없거든요. 한두 명의 영양사가 병원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양 교육 상담 뭐 식단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담하기 전에 차트를 저는 항상 한 시간 정도 봤는데 그거가 가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그래서 병원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병원에서는 환자 관리하기 좀 편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병원에 이제 뿌릴 생각인데 이걸 앱으로 보도하는데 1억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멈춘 상태예요. 네? 유튜브 10만 명. 제가 앱 고도화를 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병원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한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쓸 수 있을 것 환자가 같은데 돈을 내나요? 돈 안 내세요? 아 저는 이걸 다 무료로 풀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는 무료로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네. 없고 그 단지 조건은 데이터를 셀렉해서 그렇죠. 가지고 주는 써도 되는 조건으로. 네. 그 앞에 동의서를 받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고도화해서 환자가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이 영양사 체크 안 하고 그냥 딱 사진만 찍어서 딱 인식되게끔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먹은 거를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게 사실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먹은 음식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은 음식을 다 찍어서 그 앱에다 올리면 분석을 약간은 수동으로 하든 자동 인식을 넣어서 하든 뭐 실제로 과일이나 뭐나 음식 찍으면 무슨 음식인지 분석하는 앱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지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맞아요. 기억해서 하라 그러면 사실은 또 오류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런 데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환자를 먹어라 하고 끝이에요.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피드백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약간 사진을 찍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 피드백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면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가 남자 환자가 165에 뭐 몇 킬로 나간 환자가 봤더니 어떤 시기가 좋아했더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다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못했더라라는 데이터도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세에 어떤 남자에 어디 살고 뭐 했던 환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더라라는 기호 통계도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권장을 할 때 이게 통계 분석돼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될 수 있잖아. 그 나이나 뭐 물론 이건 그냥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이, 성별, 사는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미각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식을 또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진료에 활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그 이제 리프레리 송재현 원장님이 상담할 때 보면 간호사실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3일간 먹었던 거를 다 조사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제 적어보는 사람은 다 사진 찍어갖고 적어갖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간호사랑 같이 그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억 못하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송재현 원장은 이제 목적이 그게 이제 저탄고지를 잘 했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상담을 해주고 이걸 좀 더 먹고 이걸 빼고 뭐 이걸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몰에서 뭘 사가지고 더 추가하면 된다 뭐 이런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식이 관리 종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잘 먹었는지 또 기록해갖고 와가지고 또 보여줘라. 근데 이제 그걸 사람으로 안 하고 계속 쌓였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그렇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데이터 하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진료할 때에 수동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진으로 계속 쌓여 있고 초기에 입원할 때 설문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주에 한 번씩 설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럴 때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어떤 이게 밥인지 뭐 아니면 무슨 요리인지 이거가 이제 사진 찍을 때 한계더라고. 지금 그때도 한번 대표님이 강남에 갔다 오셨는데 닭치킨을 찍을 때 이게 닭다리인지 아니면 뭐 닭다리인지 아니면 그게 뭐 깐풍기인지 탕수육인지 뭐 쉽지는 않더라고. 오류이 많기는 한데 사진 찍어서 인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식이 좀 어려워서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앱 고도화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곧 진행될 예정이서 저는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 요소들이 이 영양진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위탁 검사 통해서 그 도출되는 건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좀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이거 하신 분들을 미리 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40억 들였는데도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말리긴 했는데, 근데 뭐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참고로서 하면서 네. 이 돈을 너무 들이지 않고 네. 해야 돼. 네, 맞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저거 검사하는 회사에서 결과지 끝에 무슨 음식 먹으라 추천할 때 셀리프 음식이 들어가게 해준다는 그 얘기. 예. 아, 이거요? 이 프로, 예, 도출이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거를 525가지 경우의 수를 했어요. 뭐 위암일 경우에 뭐일 경우에 부작용 뭐 있고, 항암치료 이거에 대한 걸 경우의 수가 525가지인데 그걸 54종으로 압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54종을 나올 수는 없고, 일단 저희 출시되는 건 식약처에서 고지한 그 식사 그대로, 영양규격 그대로 난 다음에 나중에 좀 팔리는 거 보고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섬유질을 좀 넣고 빼고, 그 면역이 떨어졌는지 모든 걸 다 멸균으로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처음부터 54가지 다 이렇게 할수 없어요. 나눠버리면 비용만 많이 드니까 맞아요. 메인 암 치료식 하나 딱 넣고 거기다 하나씩 빼고. 뭐 변기린 뭐니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야죠. 그게 그래서 만약에 나 변비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비에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를 섬유소를 뭐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저희 지금 제품 같은 경우 요거 규격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 제품 분석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뭐 100만 원. 뭐 14대 영양 분석해가지고 뭐, 근데 이게 한 번 할 게 될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자기가 안 맞으면 계속 분석을 해야 돼서. 아, 환자가 내는 돈이. 아니요, 우리가 제품 하나 나오는 게 엄청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막 24만 개씩 빼야 된다고 하면 거의 그것도 몇 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제조 공장이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이미 해가지고. 그래서 인증서 잘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폐암일 경우에는 몇 기, 3기, 렁캔서 3기에서 LU3, 항암치료 2회제, 케모세라피 2 해가지고 CH2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코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식사가 뭐 이렇게 요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면역이 떨어졌는지는 뭐 절대 이거 WBC나 뭐 ANC 수치를 보고, 변비는 뭐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 CRP 수치를 보고, 혈전은 뭐 D다이머 수치를 보고, 스트레스는 코티졸 수치를 봐서 요거를 지금 이걸 어디서 지금 검사해요? 요거는 이제 혈액 검사가 우리 거기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손님이 왔을 때 뽑게 해놨다고? 네, 혈액 검사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전 프로그램 안에 거기에 혈액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게 우리 그 병원 환자들한테 하는 검사들. 네, 맞아요. 그렇죠. 병원이랑 연결하면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것도 네, 있는데 문제는 맞아요. 너무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올까?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저는 지금 요 주호수 수치가 이제 암 재발과 전이에 영향을 주는 수치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빼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대부분 뭐냐면 음식이 겹쳐요. 뭐 이렇게 염증이랑 뭐 혈전 이 겹치는 거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빼놓은 거예요. 겹치는 거를 빼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적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간 쇼맨십일 수 있기도 하겠는데, 어차피 음식은 먹어야 되는 음식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요 겹치는 음식 위주로 해서 음식을 빼는 거죠, 메뉴를. 어차피 겹쳐요, 다 겹쳐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변비를 예를 들면 기본식이 있고 거기에 옆에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변비용 추가식. 그러면 그것도 맞춤이잖아. 네, 맞아요, 맞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변비식을 하나를 만들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검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냐면요. 나는 항암 치료 중이야. 뭐 변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뭐해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 500 몇 개 중에서 54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54 안에 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 하시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지면 각각 다 비용이 되니까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붙이는 방식으로. 모듈 식으로 아니면 기본에다가 옵션이 2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3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옵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맞추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씩 넣어서. 네, 그렇게 하면 그 조그만 패키지에 대한 검수만 하면 되니까 추가 비용도 없어질 거고, 환자한테는 맞춤이 맞고. 그래서 저는 주식, 부식 이건 다 그냥 기본 있고, 이렇게 약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섬유질을 만약에 변비가 있을 때 무슨 뭐 푸른을 넣던지 뭐 이런 식으로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아직
진행된 거 아직 없고 이거는 이제 차후에 이렇게 해서 고도화시키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고도화할 계획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고도화 계획을 조금 제 혼자 보여주시고. 자를 것이 아니고 이제 원장님들한테 다 자문 얻고 이제 요거 기준에서 하면 이제 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예, 맞춤식이 사실 입원할 때 그 데이터 만들고 나면 네. 그거에 맞게 이 사람 식사할 때는 요 기본에다가 옵션 2가지나 3가지가 붙는 거죠. 예, 변비가 있어, 뭐 구역감이 있어, 뭐 뭘 잘 못 먹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또 좀 더 줄여도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다른데 지금 현재 100억 투자 이상 투자받은 닥터키친 같은 경우에 맞춤식이 뭐냐면 빨간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기호 맞춤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콩나물 먹느냐 국을 먹느냐 이게 맞춤식이고 이제 맛있저염 예, 맛있저염이라는 곳은 이게 신장식인데요. 신장식은 아시다시피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유망 기업을 나라에서 쭉쭉 밀어주는 기업이고 여기도 몇십억을 이제 나라에서 연구비를 줬는데 여기는 지금 맞춤식 기준이 누가 먹는지 뭐 병원에서 권장한 식단 내용을 바탕으로 식사로 이거에 대한 내용과 남잔지 여잔지 몇 년도인지 해서 맞춤식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었다. 네, 이건 맞춤식이라 볼 수 없어요 사실. 이거 사실 맞춤식 아니죠. 근데 이게 맞춤식. 병원이랑 연결해가지고 암 환자 맞춤식이라 그래가지고 옵션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에다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맞춤식이니까 맞춤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지원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투자계 쪽은요 그 카이스트랑 서울대가 되게 좋아요. 두 개의 기업이면 그냥 무조건 투자가 되는데 여기 애들이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여서 그 선후배들이 해가지고 투자를 그쪽에 다 분야에 다 높은 데에 있어서 여긴 투자를 몇십억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거 연구하는데 몇십억이 된 거예요. 투자를 받아줘야 저거하고 몇십억? 몇십억, 여기 훨씬 더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몇십억 하는 그래서 몇십억을 받았어요. 여기는 지금 나라에서. 그러면 잘만 해놓으면 내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좀 아니까 내가 그거 알아서 좀 아까 만났다는 이제 메디팔이 이제 저 카이스트니까 네, 그 사람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왜냐면 이름만 오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걸 하지만 여기 이름 넣으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게 되는 거지 뭐. 그게 되게 여기가 스타트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맞춤식의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게 컨텐츠가 사실 중요해. 젊은 이기려면 그리고 빨리 선전. 맞아요. 빨리.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도출되는 식품이 셀리콕 식품 이외에 다른 암 환자용 식품도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뭐 운동, 여행, 가전, 크게는 이제 병원과도 연계가 돼서 도출될 수 있게끔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 맞춤식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한 거예요. 지금 햇섭으로는 4개 있고 무동약식 가공식품, 비건식품 인증이 완료가 됐고 일단 여기 보니까 영양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양소 뭐 이런 게 이 유전자 키트 안에 적용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정밀화되면 이제 맞춤 관리할 때 피드백 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 관련된 교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인력들이 이걸 이제 피드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도 뭐가 부족하다 그 옵션이 나오면 그거를 뭐 부족 제품이 나올 게 아니라 부족분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면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연구 가능 평가도 했고 그 당국대하고 약간 피드백에 대한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저기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너무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그때까지 살아남아야지. 안 그러면 이게 싹 딴 데로 가버려. 제가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54개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어서 54개로 나눴겠지만 주요 타이틀 5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요 타이틀. 네, 왜냐하면 시장성을 54개로 하면 너무 많아. 네, 비용 때문에 망하니까 뭐 처음엔 1개로 시작해서 암 환자용 식단 1개로 시작해서 제일 다빈도든지 이런 걸로 해서 5개 내지는 3개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좀 벌면서 그렇죠. 벌면서 가야지. 이거 54개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비용이.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이랑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소를 먹기 힘든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약간 저희가 동경원조가 약간 의약품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러니까 분말을 해서 타정해서 알약처럼 만들어서 먹고 약간 씹을 수 있는 껌 침이 분비가 돼야 되니까 먹고 씹을 수 있는 껌 그러면 이제 야채 못 먹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개발하는 거 혹은 그 히포크라테스 주스라고 해서 아시죠? 거슨 테라피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암 환자들은 칼륨
칼륨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서 나왔던 거슴요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환자들 되게 관심 아마 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주스예요. 요런 거를 저희가 레트로트해서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영양 성분 넣어서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런 것도 이제 말씀 주시면 만들 수 있어요. 거스는 이제 그 학문 대장 쪽에 이제 네, 커피 관장 관장을 하면서- 처음 하셨던 네, 맞아요.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네, 거죠. 이걸 네. 먹고 이제 커피 관장을 해독, 하고 네, 해독. 네. 해독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게 환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병원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양사들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 이런 걸 맞춤으로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만큼 이게 사실 방부제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 고압 증기 멸균 방법이 멸균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부제 없이 충분히 요거 같은 거 익혀도 되는 야채들이 넣어 들어가는 거예요. 익혀도 영양 성분이 높아지는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타정해서 알약도 만들 수 있고, 요청 주시면 제가 환자들한테 맞는 거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그 또 한 가지 이거 이거 하지 말까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아 저거 잠깐만요. 이전에 요거 들은 걸 먼저 조금 어. 얘기를 나누고. 또 원장님 어때요? 일단은 이 식단 자체를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예, 이제 집에 갔을 때 옵션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해서 하거나 구독식을 연결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연결이 좋을 것 같아요. 입원 기간이 길지 않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맛이 없으면 한달 입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가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선생이 했던 그런 그 암 시기 현미채식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먹으면 입맛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맛있는 요리를 나는 하루에 한 2가지 정도는 해서 먹을 수 있게 옵션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그런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평상시 먹는 게 암 시기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먹는 사람들은 이제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있는 성분이 정말로 암에 그 퀄리티 컨트롤 됐냐에 대한 거 부분하고, 왜냐면 들어있다는데 안 들었을 수 있으니까 쉽게. 뒤에 보면 다 영양 성분으로 다 레퍼런스. 이게 뭐 그죠, 그런 거가 환자한테 어필이 돼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했다는 환자들은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들이 느낄 수 있게 이제 하는 거, 환자들이 실제로 사 먹을 수 있게, 그 가격이 되든 뭐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가격을 넘어가는 가치가 있으면 사 먹게 돼 있어. 어딘가 사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홍보 수자나 이런 거는 그렇죠. 찬찬히 해야지. 그러니까 입원할 때 예를 들면은 입원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니 우리 병원 안에서는 그렇게 맞춰줬다. 집에 가서 먹는 거는 이거를 가져가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니면은 그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자리일 수도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해서 이렇게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전투화 돼가지고 스태프들이니까 환자들한테 계속 설명하면서 이게 좋네. 설명하면 이거 그러니까 좋다. 아까 그런 설명들이지. 현재 나와 있는 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암 시기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그 방식으로, 동결건조하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이거 우리가 음식 신선한 거 사서 저거 가져가려면 이거 뭐 냉장고실에 넣어도 그 영양소가 파괴되고 안 좋아지거든. 오히려 거기서 또 균도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봤더니 그렇죠. 25년까지 나는 몇 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영양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게 들어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부스가. 그럼 퇴원하기 전에 상담 부스 자체가 셀리쿡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셀리쿡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겠죠. 합자 이름이겠죠. 그러면 그걸로 도배가 돼 있고 지금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당신의 이 프로그램은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 당신 아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약간 뭐 20호에 구독 10초에 20만원짜리 2주짜리 그거 하루에 프로그램 한 번인데 이게 뭐지? 점심에 못 먹을 수 있고 이게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디 사 먹을 때도 마땅치 않을 때 먹어라. 그렇죠. 하루에 한 번 건강식. 그렇게 연결하면 그래 거기서 시작이 가격만 이제 저항이 올 수 있는 거지. 암 왜냐면 환자들이 돈을 안 아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안 이 아껴요. 돈보다는 가치, 그다음에 맞아요. 효과, 그다음에 성분, 그다음에 이거는 좀 냉장 위에 놨다 먹는, 냉장고 집어넣지 마시고 냉장고 그냥 위에 그렇죠. 내일이면 나 월요일 먹을 거 화요일 먹고 하면 요 정도를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뭐 데이터를 좀 주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요건데 이건 항암 데이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 집어는 안 읽어요. 그래서 맞아요. 몇 가지를 줄여서
내가 얘기했듯이 나는 몇 가지 한 5개, 6가지만 얘기하거든. 그렇죠. 베스트 강화, 만딱 나와. 뭐 베르베르베리, 그다음에 뭐 녹차 추출 이런 거는 그렇죠. 하는 효과 있다고 벌써 구글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쳐줘 그래서 환자한테 구글 자 런캔서 그다음에 라스베르트로 하면 딱 치면 상위에 뭐가 뜨냐면 논문이 떠버려. 이게 이 암에 항암 효과가 있다. 그걸 지금 가져가시는 거라고 맞아. 하는 거. 그렇죠. 왜? 가르쳐줘야지. 지금 어떤 시장이 형성돼 있냐면 그것이 그 세분화된 거 성분을 갖다 파는 시장이 굉장히 커. 어마어마해 지금. I love 무슨 허브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시장으로 들어가면 승산이 없어. 왜냐면 걔네들이 벌써 다 선점하고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지. 거기는 환원주의로 간 거고 지금 우리는 거꾸로 이제 홀리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다된 식품 아니 성분도 좋지만 이게 더 원래 이게 더 낫지 않냐. 이게 모양은 좀 이렇게 가루처럼 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쟤다. 쟤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술을 통해서 이걸 축적해 놨다고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편함이 느껴진다든지 있으면 그게 입소문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래서 개수 적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네. 현미 채식으로만 아예 특화가 돼 있던지 약간 뭔가 여기 병원에서 네. 이렇게 현미 채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 하면 맛있는 음식 다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약간 사실 있으면 그렇게 하나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좋은 채식으로 그러니까 현미 채식 가이드라인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뽑아서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여기는 이제 이런 건강식 하는 데인데 여기서 뭐 또 갈비찜을 막 기름에 해가지고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할 것 냄새 같아요. 못 참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그런 병원이 지금 현재 없으니 이게 전문가들이 어차피 다 달라붙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환자들만 와라. 그래서 아예 현미채식 하던 약간 물론 단백질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약간 그런 병원은 특화가 돼 있는 병원으로 간다면 더 이제 그런 걸 원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되게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막 그냥 많은데 근데 그런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입소문만 나면은 금방이거든요. 왜냐면 병원 항암 치료는 다 여기 서울에서 받잖아요. 다 모여 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문만 나면 가요. 그거 괜찮아요. 저는 특화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화. 식사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현미채식 특화로 그게 가시고 승산이 있다면 나는 승산인 쪽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제가 메뉴를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맛있는 메뉴를 제가 좀 약간 해서 좀 레시피화 해드리고 조리는 조리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거를 제가 영양사로서 도와주는 영양사로서 도와드리고 그러면 또 시너지가 나는 게 뭐냐면 리프러리에서는 그 저탄고지로 이제 시기를 할 건데 우리는 현미채식으로 할 사람 일로 와 저탄고지 할 사람 절로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요.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약간 정말 여기에는 그 대신 현미채식이지만 그동안 뭐 볼 수 없었던 현미채식의 메뉴를 좀 넣으면 되잖아요. 넣으면서 그런 아까 저기 박스 같은 거 두면서 아 이거는 집에 가서는 못 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게 좋고 암에 좋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더 달라지지. 또 한 가지는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플라스틱은 안 되고 약간 딱 봤을 때 대접받는 느낌이 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티타늄 이렇게 이 접시라든지 약간 딱 봤을 때 좀 고급화되어 있는 이게 티타늄 안 비싸요. 근데 이렇게 비싸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티타늄이 약간 금색깔. 가져갈 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제접할 때 식사할 때 그냥 병원식 식기를 쓰지 말고 대접하는 받는 식으로 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비싸요. 그런 거를 저기 어딨지? 그것도 아이디어다. 대접받는 분위기에서 주문 들고 식당은 좀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 먹는 시간이. 맞아요. 먹고 노는 거. 맞아요. 막 입에 맛있는 거는 아닌데 대접받는 느낌 나게 디스플레이가 잘 돼 있으면 접시만 음식 요만해도 20만 원에 먹어야지. 맞아요. 그거랑 똑같네요. 막 스테이크 비싸면 비쌀수록 조금 나오는 싸지. 그때 우리 한 숟갈이면 다 끝나네. 제가 여기 하나 예시를 해놔 잠깐만요. 하여튼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세팅하면 그 러프러리가 되게 중요한 게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그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어요. 우리 센터의 주요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을 때 저번에 요 조그만 인덕션 꼭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또 스마트폰에서 오는 거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 바로 따서 바로 따서 먹어. 그 다음에 제가 현미는 제가 직접 도정해요. 도전기가 있으세요. 도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하진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는 깎으면 제가 1도 2도를 맞춰서 깎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걸 환자한테 줘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깎는데 그러면은
저기 일반 쌀보다 더 찰져. 물을 적게 먹어. 왜냐면 얘가 미안하지만 이 벼가 죽은지 바로 죽었거든. 이게 현미가 오래되면 마르지만 현미가 오래 안 되면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촉촉해요. 그래서 물 적게 먹고 되게 소화도 잘 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또 있어요. 지금 하나. 그럼 또 괜찮아요. 여러 가지 좋다. 네, 지금 우리 병원에 있어요. 한번 오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의 강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시면 이렇게 한 적은 있어서 직접 옆에서 수확하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네. 얘기하신 게 딱 이런 거랑 네, 이게 환자들 너무 고기 많이 좋아하는 가끔 이제 근데 여기가 좋은 우리가 게 먹고 싶을 때. 고양이한테도 먹여가지고 새싹 채소를 키웠는데 고양이한테도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자연 친화적인 서로 이제 네.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인테리어가 3달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저희 페인트 칠할 거거든요. 페인트가 친환경이니까 한 달 반이 걸려요. 마르는데. 맞아요. 친환경.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한다고. 왜냐면 싸게는 그냥 아무나 치면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병원에서 나갔던 메뉴들인데요. 네. 약간 이렇게 이런 좋다. 티타늄 용기도 괜찮고 아, 약간 저기 티타늄이에요? 네, 되게 싸요 안 비싸요. 이렇게 저거 해서 호텔 먹은급인데 네? 호텔에서 먹은 거 이래도 환자들이 원래 컴플레인 해요. 무조건 컴플레인 한다고 보면 돼.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래서 이렇게 왜 컴플레인 한다고요? 그냥 해요. 그냥 막 아 저렇게 나왔는데도 컴플레인 네, 한다고? 밥상 웬일이야?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되게 달라요. 그 일반 생각이 달라서 항상 저는 컴플레인을 져서 저 맨날 와서 따지고 여기 저렇게도 컴플레인. 컴플레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컴플레인 하니까 차라리 현미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돔으로 몸에 해가지고 이렇게 좋으면 되는 거다. 네. 네, 맛없어도 이걸 여기 먹어야 된다. 유리 이렇게 돔으로 가야 해서 돼. 이렇게 아니 플라스틱 돔으로 해서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 닫아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접시 좀 크게 해서 뚜껑 닫아서 하면 세팅하기도 쉽고 해서 약간 그릇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도 너무 있어요. 예쁘다. 그래서 이런 제가 플레이팅 접시 좋네요. 이거 되게 안 비싸요. 그래서 약간 그릇을 이렇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다 암병원들이 그런 거 말고 조금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 사진 좀 카톡으로 나중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저거 사기그릇 아닌가요? 위에 있는 저기는? 사기? 네? 사기그릇 사기? 사기? 네, 유리 저 지금 도자기도 반찬 있고, 그릇은 사기냐고요? 네, 네. 도자기도 있고 막 이래요. 도자.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몇십 명이니까 조리원이 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지 아니면 환자가 가면서 떠먹게 하는. 근데 나는 건강하면 그러시구나. 떠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네, 많아요. 현미채식 원래 할 때는 또 떠먹어요. 현미채식으로 떠먹는 거 불법이에요. 환자. 불법이에요. 그 뚜껑을 닫아서 네. 환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그럼 환자가 응? 방에서 먹어야 돼요? 식당에 와서 먹어도 돼요? 식당에 와서 들고 와서 먹어도 돼요. 그 대신 환자한테 나갈 때는 뚜껑을 닫아서 나가라 하는데 대부분 병원들 다 지금 부패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뚜껑을 닫아서 나가고 메인 요리는 뭐 본인이 더 먹고 싶은 요리는 거기서 이제 채소 같은 경우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렇게 방법도 저는 있어요. 이제 왜 식당을 하냐면 너무 아픈 사람들은 갖다 주지만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면서 무조건 내려야 그렇죠. 돼요. 우리 그래야 돼요. 입원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 빼들이더니 오는 게 아니기 그게 때문에 아니니까. 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식당에서 먹고 얘기 싶지. 나누고 하하 웃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법에서 왜냐면 보험회사에서 계속 암요양병원을 타겟으로 잡는 게 안 나가니까 보험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암병원으로.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해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뚜껑을 닫아서 나가라는데 왜 부패식으로 그런 걸로 하냐. 나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난리가 나서 다 바꾸고 막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냥 약간 좀 놔두는 추세긴 한데 근데 보험에서 찍으면 또 이제 찍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식당에 와서 그 커버한 거를 거기다 갖다 네. 좋아서 그거 먹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걸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더 먹고 싶은 거 떠서 먹게끔 하는 건 괜찮아요. 채소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추가만. 네, 추가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원래 원칙은 뚜껑을 닫아서 나가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현미채식을 그냥 한 접시 안에 하면 세팅하기도 너무 편하고 인력도 줄일 수 있거든요. 한 접시 큰 거에다가 현미채식이 골고루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쌈채소 같은 거 추가하려면 본인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되고 일단은 그릇이랑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좋네요.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샤브샤브는 이제 원하면 네, 메인 디시에 현미채소 이렇게 해서 기본식이 있고 쌈채소는 기본 있긴 한데 추가로 먹을 수 있게 언제든지 이렇게 부패식이 되어 있고. 그 샤브샤브만 하잖아요. 그냥 홍보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면 무조건 와요. 환자들한테 제가 100이면 다 물어봤는데 그런 샤브샤브 병원이 같이 어디냐고 했거든요. 우리 병원이네. 야, 근데 다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병원에서
그 화상의 위험을 또 그러니까 줄여야 화상의 되는 위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리까지 가능할까요? 정말 제일 좋은 건 이제 1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왜냐면 저기 삼성인가 거기에서는 아예 박아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이렇게 뚝배기도 데워 먹고 이렇게 하게끔 해요. 이제 각 개인 샤브샵 그런 모델이 있어요? 아마 제 삼성에서 직원들 식당에 그런 게 있다고. 직원 식당이. 그러니까 환자한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원칙은 병실에 올리는 게 맞잖아요. 병원에서 원래는 식사가. 그렇죠. 근데 본인이 원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면 내려온 식당에서는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 마크를 항상 조심해라. 왜냐면 그걸 붙인 거와 안 붙인 건 다른 거니까. 그렇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조심하셔라.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해놓으면 그다음 자기가 조심해. 그리고 이렇게 종이로 해서 또 팔아요. 종이 그릇. 종이 그릇. 그래서 종이 그릇에다가 육수 담고서는 이렇게 먹어도 되고, 종이 이렇게 불에 올릴 수 있는 종이 그릇이 팔아요. 이 종이 쓰고 일회용. 이 종이가 불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용기가 따로 팔아요. 그래요? 불에 올라갈 수 있는 종이 용기가. 그래서 일회용으로 해서 이제 설거지도 안 하게끔 해도 되고, 이게 또 희한한 기술이 또 있구나. 여러 가지가 많이. 일단 식기는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왜냐면 조리원들이 좀 편해야지. 그리고 저는 환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뭐 그냥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병원으로 안 들어오게 덕들 다 따로 쓰려고. 좋아요. 그래야 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쾌적기라는 개념이 냄새가 나면 기쁘지가 않거든. 또 한 가지가 병실에다가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독서실에 갔을 때 산소를 내뿜지 있는 보글보글한 게 뭐 있더라고요. 산소 발생기. 네. 그거를 독서실 놓으니까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 창문이 막혀있는 독서실에. 사실 병원에서는 그거는 쉬우죠. 왜냐하면 병원은 산소를 직접 쓰는 공간이니까 틀어놓으면 산소인데 뭐.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 고압산소의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 독서실을 고급 강남 독서실이 그러니까 산소 그 독서실이다 해가지고 산소 틀어놓고 발생기 틀어놓고, 근데 사실 그거는 고압이 전혀 아니고 그냥 산소만 틀어놨다 정도인데 그래도 그게 효과가 좋다고 엄마들한테 난리가 나서 꽉꽉 찬다고 듣긴 근데 들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 이게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아예 한 벽면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볼 수 있고 무슨 뭐 바다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좀 해보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벽면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 전체 프로젝터 360도 파노라마 프로젝팅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말 이렇게 약간 좀 가상현실처럼 가네. 향기도 나고 약간 아로마로 해서 풀향기도 좀 빼고 약간 바람도 좀 주고 해서 사실 암 환자들이 너무 그 밀폐된 공간에 계속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산 풍경 밥 보여서 먹는 공간에다가? 보여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거 생각했을 하려면 때 많이 저기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저렴하게는 할 수 있으세요? 저렴해요. 이거 저렇게 안 비싸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쪽 스타트업은 잘 모르겠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이게 거기 유튜브에 360도 한번 쳐보세요. 360도 카메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유튜브에 360도 카메라 치시면 유튜브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이용하시면 위는 위에 거 쓰셔도 돼요. 네. 저 카메라는 50만 원 이하예요. 이건 안 되고 다른 거. 360도 카메라는 나도 써봤는데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환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니까. 저거를 유튜브에다 저걸 이렇게 좀 말고 찍고 싶다면이 아니고 찍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위에 거 저 밑에 거 수직 들어 저 밑에 이거요? 이거? 경주월드 밑에 거 바로 밑에. 네. 293원. 마우스로 누르면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마우스 누르고 왼쪽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이소 가시면 이게 끼는 게 있어요. 여기서 360도 이제 VR 기능 여기서 옵션이 또 있는데 누르시고 이거 끼시면 좌우 움직이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한테 그걸 보여주려면 이제 프로젝팅을 해서 이렇게 몇 개를 설치하고 이걸 해야 근데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다이소에 5,000원짜리 그거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화면, 그게 화면, 목적이 화면. 아니라니까. 화면. 화면이요? 스크린. 공간에다가 다 360도를 네. 보여줘야 되니까 스크린. 개인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VR을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 네, 그거가. 스크린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스크린으로 약간 바람도 약간 불고 산이면 그러니까 뭐 외출을 이렇게- 안 했는데 외출한 것 같은 네. 느낌을 내주는 게 목적이니까. 맞아요. 그거 너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도시잖아 도시. 환자들한테 좀 더 기분 업데이트 예, 해주려고 예, 하는 예. 건데. 약간 뭐 이거 약간 요가 공간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 지하에다가 하는 거 되게 적합한 것 같기도 하고 요가 알아는 건담을 그러면 알아는 이렇게 비용을 한번 좀 구상해 볼까요? 그러니까 알아는 보죠.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층에 네. 20평 되는 공간을 음. 그 마루 바닥에다가 요가 강연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365도 저거를 한다면 360도를 한다면 또 그 공간을 더 다채롭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비용을 한번 약간 그 고민해보면 좋을 힘들 것 때 같아요. 와서 명상할 수도 있고 약간 이거를 전 이거가 있으면 진짜 환자들 되게 필요한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비용이 당연하죠. 이거 문제지만 완전히 명상을 할 때 명상음악과 함께 360도 그 산에 있는 모습을 구현을 하거나 이러면 그 완전 이건 약간 얼마나 이게 좋아요. 한쪽 면만 빼고 다 이렇게 돌렸네. 약간 그래서 다 돌리고. 살짝 이렇게. 왜냐면 그러니까 뒤는 안 보고 약간 이렇게 너무 좋을. 저는 진짜 만약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러면 마케팅 안 해도 돼요 병원. 이거 있고 샤브샤브 있고 그럼 이제 그치. 스마트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할 진짜 필요 없어요. 영상 계속 올라가죠. 그죠? 왜 사람들이 공유할 영상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맛집이랑 카페가 이게 공유가 되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 사실 있으면 이렇게만 딱이지. 있고 그냥 현미채식 나가고 그러면 이거 나 비용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업체 그 좀 연결 좀 해줘. 이거 제가 그냥 유튜브 이거 링크 어.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조사해 여기도 보시면 스타트업이 되게 많네. 여기도 스타트업이에요. 예. 여기도 스타트업. 그런 데 중에 아마 유니콘 나와요. 우리 두 대표님이 유니콘 돼야지. 재밌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 스타트업이 설치를 해준다 그죠? 네, 그런가 봐. 근데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하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거. 요즘 그 360도 영상 콘텐츠들도 꽤 있어가지고 뭐 가능하다면 여기서 뭐 영화 360도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좋다. 이런 거 해놓으면 환자들 완전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네. 없는 거예요. 없는 다른 거지. 병원에 무조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처음 그 우리도 공간 설계할 스타트업이네. 때부터 이런 우리도 스타트업 병원이네. 이런 새로운 옵션들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래서 이거를 프랜차이자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프랜차이자 병원만 하면 암병원은 뭐 하나 할 때 사실 몇 억씩 컨설팅 비용 받거든요. 네. 그걸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모티브로 딱 특허를 시키는 이게 이거 특허야. 자체를 우리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요거 그 비즈니스 특허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비타민 요법, 뭐 고주파 치료 이거는 다 하잖아요. 다 근데 여기 우리는 이런 영상이나 뭐 요가도 들어가고 뭐 현미채식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20평 공간에 이거 한번 꾸며봅시다. 너무 좋겠다. 20평으로 좀 좁겠다. 이거 하려면 조금 더 커져. 더 클 것 같은데. 네, 이거 한 30. 사실 요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요 정도 저기까지 해서 요것만 아, 이렇게만 돼요? 이거 몇 평 안? 이거는 되게 작은 공간인데 프로젝터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프로젝터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20평에도 괜찮아. 한 30평. 30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하려면. 이제 전문가 보면 알겠지. 네. 맞아요. 이거를 연락해 보면 나오겠죠.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다. 와 이거 하면은 진짜 병원이 좋을 진짜- 거예요. 진짜 좋을 거예요. 환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이게 이제 병원이야? 어. 너 저거야 극장이야. 별도로 인테리어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갖다 놔도 벽 이런 거 안 꾸며도 되고. 여기 이제 대기실 벽인 거예요? 공간. 네? 벽인 거예요? 벽이에요, 벽. 벽에다가 대기실 공간 가능하려나? 대기실 공간? 희한하네. 아마 하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병원의 혁명. 대기실이 더 나을 것 같네. 대기실 딱. 네, 대기실에다 하면 환자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면 끝나죠. 요거 조금 약간 돈 들이더라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공간이더라도. 디자인 할 때 하면 좋죠. 지금 딱 좋은 거 하나. 이거 좀 근데 위아래 좀 어쩌야 돼? 위아래는 어두워야 좀- 되나 봐. 네. 그러니까 좀 국한된 공간이야 돼. 대기실도 여기 대기실 아닌가? 나가볼 수 있어. 대기하지 반대 말고. 공간으로 하려면 저희 저기로 강당으로 가주시죠. 재밌겠네. 하여튼 뭐 아이디어니까 여러 가지 해서 뭐 결정할 순간 딱 정하면 되니까. 만약에 안 비싸다면
안 비싸다면 괜찮을 것 같아. 비싸면 좀 대충 혹시 조사해봤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안 비싸다는 건 어떤 거? 왜냐면 프로젝트가 위에 보니까 4-5개가 있더라고. 그것만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거 스크린은 아. 안 비싸니까. 스크린 안 비싸다고요? 안 비싸죠. 아까 이게 하얀색이니까. TV가 아니라 스크린이니까. 예, 스크린이니까 하얀색이니까 위에 그러니까 엄청 비쌀 것 같지는 않아. 네. 아이디어 값이고 네. 이제 네. 저 위에 프로젝트 네, 4-5개만 값만. 4-5개만 있는 거니까. 요즘 프로젝터 많이 싸져서 가능할 거야.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 하니까 그 돈이 그 돈. 인테리어 안 하는 돈으로. 아 그러네요. 인테리어 안 하고 이거 둘러. 그리고 또 켜지면 하나고. 그렇죠, 그렇죠. 한쪽 면은 열려 있고 유리로. 좋죠. 저 유리 밖에 있는 사람이 쟤네들 와 뭐지? 이거야. 들어올 수밖에 없게. 쟤네들 커튼을 쳐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커튼을 딱 하는 순간에 여기 병원 아닌가? 잘못 왔나 약간 내가? 병원 아닌 거. 처음 본 사람 병원 아닐 것 같다 이거 진짜. 제 괜찮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저기 펀앤 저기 지금 네, 조이 앤 펀에 펀이니까 딱. 이름이 병원 이름이 조이 앤 펀이에요? 병원 이름 아직 안 됐는데 원래 하이캔서를 주려고 했더니 병원 이름에 병명이 들어가면 안 된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연구소만 하이캔서 연구소로 해놨고 브랜드만 조이 앤 펀도 괜찮아요. 조이 앤 펀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원 같지 않은데 병원이잖아요. 조이 앤 펀. 왜냐면 조이 앤 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네 후배가.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야지. 야, 내가 이거 좀 보고 쓸 텐데, 너 괜찮니? 그러는데 형님 아니면 그냥 그만 만나자 우리 이제. 아니 조이 앤 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걔가 우리 저 주주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지가 마음대로 못해. 조이의 펀. 제가 회사가 세개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그걸로 게임에서 하면 나왔다 저희가. 게임에서 나왔다 특징인데. 조이 펀 병원. 그치. 조이 펀만 쓰고 병원 안 쓴 거지. 그다음에 위에는 지금 옥타브에 크게 그 병원 전체니까 굉장히 크게 암 면역이 들어가는 걸 문구를 쓸 거예요. 하이 캔서 뭐 이렇게 해서 그 기계 이름. 왜냐면 그게 기계 회사에서 자기네가 하겠대 본인이. 난 돈 안 들이고 내 이름 들어가는 거지. 그쵸. 예, 그다음에 병원에서 심의에 나오면 근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저 회사가 한 거라고. 끝까지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예. 한번 정말 병원 같지 않은 병원. 암 환자가 뭐 주인가 뭐. 그렇죠. 암 환자들 정말 즐겁게 맞아요. 있다 가게. 괜찮을 거예요. 되게 괜찮아요. 서로 입원하기도 경쟁하게. 그러겠네요. 주세요. 아유, 아. 저 프리미엄. 여기서 살면 암시장. 있을까? 지점 여러 군데 만들게 돼요. 지금 현재는 그 모델 병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해보세요. 예. 모델병원이면 완전히 지금 이거 보고 다 병원 사실 병원 하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지금 되게 많은데.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요. 음. 지금 기계가 한 25억 들고 인테리어가 10억 정도 전후. 예. 그다음에 5억이 이제 저기 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또 기본 좀 갖고 세잖아요. 50억 정도. 6개월은 혹시 모르니까 바로 잘 될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첫날에 이제 뭐딱 찍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저희 장담하병을 오픈했는데 한 달 안 돼서 하루에 2,500만 원 찍었어요. 하루에. 네. 한달 안에서. 한 달 안 돼서 한 며칠 만에 다 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맨 처음에 그 조선일보나 이런데 신문 광고를 조금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는 과정을 다 영상으로 남겨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좋은 콘텐츠가 될 거예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참여하는 느낌 나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새로 프랜차이즈 하려는 병원한테도 그냥 하나의 모델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콘텐츠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봐라. 이거 재료 어떤 재료냐, 친환경으로 썼다. 그럼 그 자체가 이 보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그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이익만 위해서 하는 데는 아니네라는 그 인식을 무의식 중에 각인을 시키는 거지. 브랜딩만 일단 잘 되면 이제 조이의 펀에서 브랜딩만 진짜 잘 되면 다른 거는 진짜 할 게 없죠. 왜냐면 다 협찬은 만약 브랜딩만 잘 되면 협찬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음식도 협찬, 옷도 협찬. 근데 그 뒤에 항상 플러스 이제 투게더. 옛날에 투게더 아직은 모르시. 알겠네. 나이가 연식이 좀 있으시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지. 사과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자기도 안 걸리면서 그냥 그 전까지니까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하라는 거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가 주 컨셉이. 가치라는 것도 되게 굉장히 가치도 될 수 있고 가치도 그렇지. 내가 지금 항상 좋아하는 거 가치. 그렇죠. 가치. 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다 이렇게 다 집중하니까. 그러면서 거기 이제 브랜드가 되면 거기서 하이캔서나 조인폰에서 낸 어떤 뭐 그래서 우리 셀렉국에서 이거는 믿을만해. 그러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해요. 대신에 믿을만하기 전에는 무지하게 상당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야지.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한번 이게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한 번에 이게 평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뭐 한번 잘못 유열이가 그냥 바로 떨어져 내려오잖아. 이거 저 표절했다고. 표절했건데 볼 때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표절이 지금 아니잖아. 무슨 뭐 새로 시작한 거니까. 그 제가 어저께 제가 국제약품이랑 미팅 국제약품 혹시 아세요? 국제약품? 어떤 문자게? 국제약품이라고. 국제약품. 근데 거기에서 저희 이제 암환자 식단 나오면 어떨까 해서 이제 미팅 자리가 아주 좋은 기회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전국 약국에 저희게 들어가면 얼마인 줄 알아요? 25%만 줘야 그냥 75%를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2,500원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만 원짜리를 2,500원에 줘야 되는 건데 식품은 사실 그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럴 마진이 안 되지. 38% 원가. 근데 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대. 그것도 못 들어간대요. 그것도 못 들어간대요. 네. 근데 약품은 일단 많이 남겠지요. 약품 그렇지. 남는. 약은 가능하겠지. 남는데 식품은 안 되지. 약은 10%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 붙이면 되지만 원가가 그렇게 뭐 네, 약은 원가가 별로 없어. 한 20, 30% 내가 알기로는 20%. 75%를 가져간대요. 우리 좀 걸. 후려치기 심해.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 생각했네.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네. 거야. 약 생각. 우리는 그게 아니야. 식품인데 그래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30몇 %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팔면 마이너스. 50%를 넘기면 안 되지. 네, 팔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심하다. 일단은 근데 하여튼 그만큼 유통의 힘이 크다는 걸 또 네.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딜이냐? 만약에 너네가 홍보를 엄청 많이 해서 너네 제품이 알려지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아로나민 골드처럼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알려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르다는. 다르지.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는 생판 모르는 거는 25%, 그 위에는 50%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홍보를 해서 와라.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터져서 오면 50% 해줄게 이렇게. 알려지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벼튕길 일인가 싶긴 한데 우리 센터에서 들어와서 나오게 하고 충분히 그 이익을 배분하면 되죠. 야 25%가 되니까 심하다. 75를 주고 유통이 25를 가져가야지. 그렇게 되더라고. 백화점은 한 38이에요. 35에서 38% 백화점은. 38을 주고 주는 거예요. 60을 가져간다고요? 네. 그 백화점 그렇게 고퀄리티 백화점도 그러는데 제약회사가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심하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둑놈들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우리는 뭐 그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되면 저는 이제 쉬운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암으로 브랜딩 가는 거지. 왜냐면 이제 내가 또 하는 게 암 영양제. 그 영양제가 많아요. 뭐 아로나민 골드가 많은데 그 이제 너무 불특정 다수를 다 대상으로 하잖아. 물론 가끔 애들이라든지 뭐 여자를 위주로 하는 거, 갱년기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이제 암이라 그러면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국한이 돼 있고 일단 첫 번째는 그다음 암이라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갖다 이제 터치하는 거고, 암 환자한테 썼다 그러면 이제 검증이 된 거로 많이 된다면 그러면 가격을 조금 세도 암 환자니까. 근데 그러면 암 환자가 많이 먹을 건가? 암 환자 아닌 사람이 많이 먹을 건가? 그럼 암 환자 아닌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어 결국에 되면 비싸도. 그래서 그런 타겟,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타겟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암 시기가 아니라 암 예방 시기. 저한테 하는 말이 프리미엄을 하려면 완전 프리미엄으로 하라. 우리한테 뭐 일을 조금 더 높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하려면 프리미엄 하고 아니려면 그냥 평범하게 가고. 중저가로. 네, 2만 원이면 애매하다 우리 제품이 한 끼당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필요하면 거기다 또 더 프리미엄을 붙이면 요거 했는데 우리가 검증해봤더니 이거 하면은 여기 더 있어서 그 성분을 정말 넣었다. 그렇죠. 지금 만드는 가격대가 암 환자들 퇴원 후에 권유하기는 제일 적절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오픈 쇼핑몰로 내놓기에 너무 비싼데 병원에서 인증해 준 걸로써 나가는 가격으로는 괜찮죠. 15,000원 정도. 테스트해보고. 보면 답 나오겠죠. 한번 이번에 또 퇴원할 때 이걸 사고 구독을 하더라. 구독 서비스로 가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주지만 중간에 이제 그걸 어차피 식품이 제일 좋은 게
한 번만 성공하면 계속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컨텐츠하고 가치를 넣어줘야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내가 도대체 왜 먹고 먹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나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지 그냥 팔고 끝난 사람들인지 관리가 되고 있고 그게 이 빅데이터로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 계속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랬고 이랬고 언제 검사 이렇게 다 하면은 병원 가서 검사하셨는데 정말 이 음식을 드셨더니 좋았네요. 좋았었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통계적으로 나오면 정말로 괜찮은 아이템이죠. 진짜 6개월 오픈해서 궁금하네요. 좋아지는 사례 10건만 만들면 제가 볼 때 게임 끝이에요. 맞아. 네. 다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 그러려면 그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잘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 역할이 하나가 될 거예요. 모든 걸 우리 식자님이 다 지금 다